네, 지금 이제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분 어떻게 잘 계시죠? 저는 북가주에 위치한 산라몬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엘리트 담당하고 있는 샘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으실 텐데 또 여러 가지로 힘드시면서 또 자녀들 특히 이제 방학 동안에 너무 많이 힘드시잖아요. 지금 한 거의 2달 됐죠? 2달 동안에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막 부딪히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아마 그 UC에서 오늘 보니까는 또 어나운스가 나왔고 여러 가지 아마 정보들을 이렇게 들으시게 되면서 앞으로 그 자녀 진학에 대해서 좀 상당히 고민도 많으시고 또 염려도 많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는 또 우리 원장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그 주제를 가지시고 갖고 계속 이렇게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대학 원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원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대학 원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학 원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조금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하단 오른쪽에 보면은 Q&A라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거기 Q&A를 누르시고 질문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시면은 저희 또 다른 원장님들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스크린을 쉐어를 하고요. 자, 그럼 스크린 다 보이시죠? 예, 다시 한번 재소개합니다. 이 북가주에 있는 산 라몬 엘리트의 샘 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college applications, 그 대학 원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미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보고 또 부모님들하고 상담하게 될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은 정보들을 딱 이렇게 듣고 보니까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 이렇게 혼동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면도 제가 이렇게 오버는 하겠지만은 특별히 이 대학 원서라고 하는 것을 이 어플리케이션을 리딩하는 사람들, 즉 원서를 읽는 사람들의 그 이 시점에서 그 퍼스펙티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원서를 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서를 읽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주관적인 면이라든지 객관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학 원서를 준비하게 되면은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성적 좋아야 되고 시험 성적 좋아야 되고 그리고 액션 커리큘러 액티비티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만 잘 해놓으면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알기가 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매해마다 보게 되면은 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꼭 몇몇 학생들이 와가지고서는 울상이 돼서 들어와요. 해가지고서 UC Berkeley, UCLA 자기들이 진짜 가고 싶어했던 그런 대학의 원서를 집어넣는데 프로파일도 다 괜찮은데 리젝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도 난감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원서를 봐주고 했는데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경우가 오는데 이제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제가 원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거는 조금 부족하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놓고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자녀가 나중에 이제 대학 이렇게 원서 준비할 때에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그 college admissions requirements,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으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될 텐데요. 이 대학 진학에 있어서 뭐가 가장 필요한가 이것을 좀 놓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ollege applications, 이 원서가 뭔가, 그리고 이 원서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원서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college essay prompts, 그러니까는 각 이 대학 원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그 에세이는 뭔가, 그리고 에세이가 왜 중요한가, 자 그런 것을 놓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UC 진학하는 진학에 필요한 것을 보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GPA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스코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extracurricular activity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personal statement라고 그러죠. 이게 에세이고, 이제 해가지고서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 웨이드 GPA 그랬었을 적에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이 UC는 10학년과 11학년 GPA만 테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10학년, 11학년 때 바싹 그 웨이드 GPA, 즉 Honors Class라든지 AP라든지 그러한 것을 많이 해주면 좋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 프리맷 그리고 비즈니스와 같은 좀 경쟁력이 심한 강한 그러한 이제 전공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은 최대한의 AP 클래스나 아니면 웨이드 클래스를 해주면 좋죠. 그리고 이제 UCLA나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어느 메이저가 됐든 간에 저희가 봤을 적에는 한 4.4, 4.5 정도 GPA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GPA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점수, 테스트스코어라고 그랬었을 적에는 SAT나 ACT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AP 테스트 그리고 SAT Subject Test. 대개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권면하는 거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 SAT Subject Test를 꼭 봐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물론 SAT Subject Test가 require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점수를 이 대학에 보여주면은 이 입학하는 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 대신에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다라고 그랬었을 적에는 SAT Math 2 그 Subject Test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자, 이게 UC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칼리지를 보게 되면은 뭐 거의 UC랑 비슷한데 저 이제 색깔로 되어 있는 거 Letters of Recommendations.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추천서 그리고 카운슬러 추천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이 좀 상위권에 있는 사립대학을 보게 되면은 인터뷰가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사립대를 보게 되면은 demonstrated interest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또 알아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로 private college admissions에서 많이 필요한 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이 college application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학원서라고 했었을 적에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regular decision이 있고 early action application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regular decision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 1월부터 시작이 되죠. 1월 1일부터 해가지고서 그 이 원서 데드라인이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는 거 그거를 이제 regular decis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early action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의 프로파일이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요. 그게 12학년 9월 때쯤 때까지 돼가지고 성적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시험 점수도 다 준비가 돼 있고 extracurricular activity도 다 준비가 됐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early act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early action을 하면 좋은가? early action을 하게 되면은 한 25%에서 35% 정도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이 그 레이트가 높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게 되었을 적에 특별히 이제 IB 쪽이나 스탠포드 또 이렇게 히든 IB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레귤러 디시전으로 집어넣은 거하고 early action으로 집어넣은 거하고는 거의 뭐 25%에서 어떤 때는 한 3, 40%까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받고 그리고 액션 커리큘럼도 너무 좋다. 그러면은 아마 early action을 생각하시는 게 더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early action 그랬을 적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early action applica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early decision application이 있고 그 다음이 restrictive early 혹은 single early application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arly 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대학들이 early action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 UC는 안 합니다. 이거는 early action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립대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early action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프로파일이 12학년 9월 때쯤 됐을 때까지 다 준비가 됐다 하면은 되고요. 그리고 한 25%, 35%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early action에서 제일 중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legacy예요. 이 legacy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모님이 내가 early action 집어넣는 학교에서 undergraduate로 한 그러한 이 그 기록이 있으면은 훨씬 들어가기가 유력합니다. 이제 스탠포드라든지 아이비 같은 경우는 그 legacy를 굉장히 많이 따지죠. 자, 그리고 이 early action application의 데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주로 10월 15일 내지는 대부분의 학교가 November 1st에서 11월 1일까지 이렇게 그 원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서를 냈을 때에 acceptance announcement는 12월 15일부터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early action을 하면 이게 좋은 게,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전부 다 뭐 탑 유니버시티들만 early action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치되는 대학들도 보게 되면은 early action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꼭 탑 티어뿐만이 아니라 중간치 되는 그런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원서를 낸다고 그랬었을 적에 그 대학에서 early action을 해주면은 early action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15일부터 이 답을 주기 때문에 이제 뭐 프로파일이 괜찮으면은 그 중간치 대학 들어가는 거는 이게 거의 뭐 개런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는 그런 학교에서 이미 입학 이 허가가 된, 그러니까 어드미션이 된 그러한 레터를 받았다면 일단은 마음은 놓이거든요. 그 나머지 뭐 대학들은 레귤러 디시전으로 한 거니까는 혹시나 다른 대학에서 답이 안 온다 하더라도 이미 내가 이제 합격된 그런 대학이 있으니까 일단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early action이다라고 하는 것은 꼭 막 이렇게 하버드나 프린스턴, 예일 그런 뭐 탑 학교들뿐만이 아니라 중간치 되는 학교, 중간치 되는 학교들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보시면서 early action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학교들은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이 early action을 하고 있는 학교들인데요. 아마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건 우리 자녀가 이렇게 관심 있는 학교가 아니다. 혹은 들이 생각하시기에 저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들 보게 되면은 UC 가장 선호하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좀 이렇게 좀 네임 브랜드가 있는 그런 대학들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대학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 그런 대학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캘텍 뭐 당연히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데죠. 여기 보면 이제 챕맨 유니버시티라든지 아니면은 산타 클라라 유니버시티 그리고 University of Redlands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페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인데 그게 다른 어떤 사립대학과 연결이 돼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대학들이 캘리포니아 안에서 early action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타주 대학들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타주 대학들로서 다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이 early action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리스팅을 해드린 이 대학들은 저희 이 학원에 오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여기에다가 그 early action 원서를 집어넣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파퓰러한 그런 대학들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early action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은 사실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early decision. early decision은 이건 binding applic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early decision으로 어느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게 되었을 적에 그 대학에서 학교 통지를 주게 되면은 그 학교로 꼭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binding applic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early decision이 early action하고 다른 거는 early decision은 한 학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early decision을 offer하는 학교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early decision을 한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한 학교를 골라서 거기에 early decision application 넣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학교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early decision을 한다라고 했었을 적에 학교 측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더 선호 대상이 되는 거죠. 왜? 이 학생이 ED로 우리 학교 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학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꼭 오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을 표현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ED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들어가시는 확률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ED는 한 학교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ED를 하면서 다른 대학에서 하는 EA, Early Action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안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대학들이 Early Decision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대학들 여기 많이 있죠. Claremont McKenna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리고 Harvard, 또 Loyola Marymount, Occidental, 또 Pomona College. 자, 이런 대학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학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주에 있는 대학들인데요. 좀 양이 많습니다만은 상당히 파퓰러한 그런 대학들이에요. 쭉 보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대학들 혹은 여러분의 주위에서 아는 분 자녀분들이 간 그런 대학들도 있을 것입니다. ED 학교들입니다. 네, NYU 굉장히 파퓰러한 거죠. 네, NYU도 ED가 있고요. 쭉 보시면은 이러한 대학들, 또 UPenn, 비즈니스로 유명한 데죠. Vanderbilt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restrictive early action 혹은 single choice early action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잘 쓰죠. 근데 보면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학교는 몇 개 학교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스트된 것처럼 조지타운,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포드, 그리고 노르댐, 그리고 예일. 이 학교에서 싱글 초이스로 해가지고서 혹은 restrictive early를 하게 되는데 이 학교에다가 원서를 집어넣게 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른 학교의 1이나 2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프로파일 좋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대학 원서를 이렇게 도와줄 때 보게 되면은 스탠포드 early action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싱글 초이스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스탠포드에다가 early action을 집어넣게 되면은 다른 어떤 대학에도 ED나 EA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챌린지가 있거든요. 꼭 물어봅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냐? 정말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만큼 이제 상당히 스트릭트하지만은 좀 컴피티션이 굉장히 세겠죠. 근데 이런 restricted early나 single choice early는 하지만은 주립대학이 만약에 EA를 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립대에서 하는 거는 안 되고요. 그 노르댐과 이 조지타운 같은 경우는 EA를 허락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그리고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restrictive early, single choice early를 하겠다고 그랬을 적에는 진짜 그 프로파일이 너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리메드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요, 이 BAMD나 BSM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건 뭐냐면은 의과 7년 정도 혹은 사실 6년에서 한 8년 이 term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됐을 적에 7년 과정으로 해가지고서 마치게 되면은 제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BAMD 아니면 이제 BSM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걸 보게 되면 제가 영어로 쭉 그냥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7년 과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메디컬 닥터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 BSMD나 BAMD 하는 학교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런 대학은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생각 가운데는 명문대들이 BSMD나 BAMD 이걸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BSMD, BAMD라고 하는 것은 7년 과정을 통해서 메디컬 과정을 마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들어가서 survive 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혜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이 BSMD나 BAMD를 오퍼하는 학교들이 MCAT 테스트를 안 보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왜냐면은 그냥 대학 4년을 갔다가 언더그래주얼 4년을 갔다가 메디컬 스쿨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MCAT 테스트를 꼭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BAMD나 BSMD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수의 학교들이 이 MCAT 테스트를 안 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학교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might still have to take the MCAT test. 또 어떤 학교들을 보게 되면은 MCAT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 수술 전문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BAMD나 BSMD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미국 내에 있는 BAMD, BSMD를 오퍼하는 그런 학교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모르시는 학교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학교들 아마 나중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BSMD나 BAMD에 관심 있으시면은 학교 웹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 또 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아마도 이 많은 학교들 가운데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제일 들어가기가 힘든 학교가 아마 브라운 유니버시티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BSMD가 굉장히 경쟁률이 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학교들이 BSMD, BAMD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대학 원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원서에 따라서 오는 essay requirement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UC 애플리케이션. 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UC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지만은 UC 애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은 네 개의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에세이 제목으로는 8개를 주죠.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8개 제목 가운데에서 4개를 골라서 써야 되는데 각 에세이마다 350자로 리밋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C 애플리케이션은 11월 30일까지 내야 되고요. 근데 UC 애플리케이션을 할 때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원서 집어넣는 거. 이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아주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렸어요. 그것도 이제 30일 날 12시 되기 그 전에 갑자기들 그냥 아이들이 학생들이 원서를 내려고 그랬는데 UC 웹사이트이 크래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이들이 못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한 5일에서 7일 정도 이전에 다 준비를 해가지고서 원서를 집어넣어 주는 게 가장 아이디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저희 엘리트를 보게 되면은 College Application Servic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꼭 make sure 하는 것은 학생들의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서 원서 데드라인에 이거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at least 한 5일 전 해가지고서는 꼭 원서를 집어넣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게 UC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UC 그 에세이 포함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에세이 제목들인데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원서라고 그러는 그게 그냥 이 학점과 그러니까 GPA와 시험 성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은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성적이 4.5가 되고 뭐 SAT가 1550이 나오고 그럼 UCLA 충분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죠. 근데 꼭 그렇지가 않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세이 때문에. 이 에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험 점수가 얼마였고 내가 성적이 얼마 이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등학교 4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페이퍼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서 나의 4년간의 고등학교 삶이 어땠는가 하는 거를 이거를 소위 이렇게 프레젠트하는 거니까는 에세이를 쓸 제목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 근거나 뭐가 없다고 하면은 이 에세이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대학원서 봐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제 원서 이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산라몬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비교적 잘 사는 동네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다 뭐 이 테크놀 IT나 아니면은 그런 쪽으로 이 테크놀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모님들 다 부유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4년뿐만이 고등학교 4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하는데도 험하게 특출나게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서 에세이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는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UC 애플리케이션 에세이의 첫 번째 나오는 게 leadership experience예요. leadership experience. 그럼 여러분 학생들이 액션 커리큘러로 이 클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학교를 가든지 클럽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클럽의 멤버로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쓸 게 없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액티비티를 리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 리스팅이 나는 이 클럽에서요 저 클럽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클럽에서 한 액티비티를 디스크라이브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냥 멤버로서 뭐 일주일에 한 2번 그냥 미팅만 들어갔다고 쓸 게 없거든. 그럼 그거는 원서를 보게 되었을 적에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원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밋밋한 원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 원서 읽는 애플리케이션들이 항상 찾기로 원하는 것은 standing out application, standing out application. 그럼 standing out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적이 좋고 이 점수가 좋고 한 이거 물론 그거 다 카운트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과 재작년에 UCLA를 보게 되면은 1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 학생들이 원서를 집어넣는데 이거를 읽어야 되는
그 원서 읽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돼서 원서를 수백 개씩 읽겠죠. 근데 수백 개 원서를 읽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게 특출한 이 원서를 본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성적이 뭐 4.5, 4.7, SAT 점수가 1,500, 1,600 이것만을 본다고 그러면은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스탠딩 아웃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과 점수만 뛰어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삶 가운데에서 뭐 특별한 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Now that makes your application standing out. 삶을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이 고등학교 4년 동안에 뭔가 내가 나의 패션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유용하게 사용을 했느냐. 그런 학생이다라고 한다면은 원서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 원서를 읽는 어플리케이션 리더의 그 기분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벌써 읽으면서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와, 이건 진짜 다르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액티비티하고 에세이라고 그랬었을 적에 extracurricular activity와 에세이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액티비티를 고를 건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립대를 보게 되었을 적에 이제 둘은 뭐 이제 스탠포드라든지 아이비라든지 그러한 히든 아이비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common activity 그냥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것보다는 uncommon activity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액티비티 한 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원서를 읽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적에 UC 애플리케이션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내 원서 전체를 읽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자녀가 원서를 이렇게 쓰는 거를 보게 되면은 조금 당혹스러워요. 그 말은 뭐냐면은 4년을 내가 살았는데 내 고등학교 4년의 그 전체 삶이 웹페이지 몇 장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웹페이지 몇 장, 그것도 뭐 한 첫 번째 한 3-4장 정도는 전부 다 family information 이게 나가요. 나머지 몇 장에서 이렇게 봤을 적에 뭐 학점 집어넣고 한 거, 이건 뭐 단순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 나머지 거기에 액티비티 리스트를 하게 되고 에세이를 하게 되는 그 몇 개를 보게 되었을 적에 이게 나의 4년 동안의 고등학교 삶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쓸 게 없어지면은 이건 너무 황당하거든. 그래서 액티비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해서 어떠한 에세이를 쓸 건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리더십이에요.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사이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크리에이티브 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창의력 이런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아마 자녀를 이렇게 보실 때 내 자녀가 갖고 있는 창의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은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액티비티 원서에 넣을 때 많이 쓰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특별히 프라이빗 쪽에서 또 아이비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었을 적에 물론 많이 한 거 좋죠. 그러나 그들이 보기를 원한 거는 한 개 혹은 두 개가 독특하게 눈에 띄는 거, 좀 유니크한 거, 아주 깊숙하게 들어간 거, 오랜 시간을 한 거, 이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창의력이 있다라고 했었을 적에 그 창의력을 계속 발전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talent, skill. 자, 아이들한테 이거 가지고 쓰라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뭐를 쓰냐면은 피아노, 바이올린, 아니면 뭐 미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대학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는 컴피티션 나간 적이 있느냐. 이 컴피티션이라고 그랬었을 적에 리저널보다는 스테이트 레벨이라든지 내셔널 레벨, 인터내셔널 레벨 이런 거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ducational opportunity 아니면 educational barrier 하는데 educational opportunity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많은 대학에서 인정해주는 여름 프로그램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11학년이다라고 한다면은 11학년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좀 거예요. 근데 10학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10학년이면은 내년 여름에 어떠한 서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오는 10월부터 좀 조사를 해보시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내년 1월과 2월에 원서를 집어넣으시는 게 상당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여름에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적에 특별히 이제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프리메드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면은 각 대학에서 hands-on experience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뭐 lab assistant 한다든지 그런 hands-on experience를 할 수 있는 internship이나 아니면 research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시고서 꼭 거기에 응모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ducational barrier. 이거는 내가 고등학교 4년 동안에 공부하면서 어떤 장애가 있었는가. 이거를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ignificant challenge. 이거는 내가 4년 동안에 혹은 꼭 이 고등학교 4년은 아니지만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혹은 이 타격적인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거. 이게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거든요. 내가 내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한 게 있으면은 그것을 갖고 쓸 수가 있어요. significant challenge. 근데 이거를 한다라고 그랬었을 적에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주저합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비밀스러운 거, 남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러한 어떠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서에다가 에세이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쓴다라고 그랬었을 적에, 난 그거를 이제 쓴다라고 그랬었을 적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이거를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빌더들이 보기로 원하는 거는 충분히 심퍼타이즈 하는 거죠. 와,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그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처음부터 쭉 읽게 되는데 막 흥미진진해요. 근데 그 중간에서 딱 끝나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읽다가 보면 와 이게 어떻게 결말이 될까? 이 원서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에세이를 쭉 읽는데 처음부터 쭉 읽었는데 이거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궁금해지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건 significant challenge에 대해서 쓸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보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어려웠던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이거를 적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을 적는다라고 그랬었을 적에 혼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원서 도와주는 학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저와 이렇게 대화하게 되면서 먼저 제가 부탁을 하죠. 이 에세이 쓰는데 진짜 나를 믿고 속에 있는 거를 다 털어놔야 된다. 속에 숨기지 말고 만약에 비밀스러운 거 있고 힘든 거 있으면은 그거를 믿고서 나눠봐라. 이렇게 먼저 이제 부탁을 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그거는 이제 제가 비밀을 지켜주죠. 그리고 그 원서 쓰는 걸 이렇게 보게 되었을 적에 이거를 어떻게 오버컴 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지금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지 이것을 적게 해주는데 여기에는 학생 혼자 하는 게 많은 때 보면은 좀 힘에 이렇게 겨워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에세이 코칭을 받아야 될 때가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뭐 전문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대학원서 이거를 잘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상의하셔가지고 이 에세이를 좀 다듬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엘리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원장님도 정말 뛰어나시죠. 수년간에 거쳐가지고서 많은 학생들 원서를 봐주시고 그리고 에세이 아주 스페셜하게 잘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에세이 같은 거 도움주시면은 그각 로컬 에리어 프렌치에 가셔가지고 부탁하시면 너무 잘 도와주실 줄 압니다. 그 다음에 favorite academic subject. 이건 너무 또 재밌어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AP 바이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가운데서도 보면 AP 바이오 끝내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는 AP 바이오 티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AP 바이오를 하게 되면서 자기 의사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favorite academic subject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AP 바이오가 너무 좋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니까는 explain how it has influenced you. 어떻게 영향을 너에게 끼쳐줬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이거를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는 이 좋아하는 이 서브젝트를 가지고 뭐를 더 했니?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피바이오 너무 좋았어요. 나 의대 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에세이가 좋은 에세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거가 좀 힘들어요. What have you done to make your school or your community a better place? 학생이 발런티어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액티브해가 정말 학교의 일부분, 그러니까 학교의 어떠한 면을 막 바꿔주고 시켜주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좋죠. 그런 스토리 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내가 보게 됐을 적에 something sets me apart. 다른 이 지원자들과 이렇게 비교하게 되었을 적에 나는 진짜 달라. 해서 그들보다 뭔가 이 특출한 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쓰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UC인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UC에서 8개 에세이 프롬이 이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에세이 프롬하고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먼저 이렇게 장구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common application 그러면은 많은 사립대가 사용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이죠. 자, common application은 크게 에세이를 하나 써야 됩니다. 이게 650자 에세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 common application 하게 됐을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각 사립대에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USC 같은 경우는 scholarship application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12월 1일까지 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나가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UC하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이 coalition application이에요. 자, coalition application도 사립대를 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common application하고 coalition application 조금 달라요. 그냥 이제 coalition 쪽에서는 common app 쪽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 common app하고 coalition app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생이 추수를 해야죠. common app을 하든지 아니면 coalition app을 하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학일 것 같아요. UIUC라든지 아니면은 UT Austin, 텍사스 A&M 내지는 이제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W라고 그러죠. 이러한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 coalition application만을 씁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지망한다고 했을 때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써야 되는 에세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500자에서 550자까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은 각 대학마다 다 다르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에세이 프롬을 5개를 줍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고요. 아까 카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에세이 프롬트, 그러니까 에세이 제목을 7개를 주죠.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되고요. 카몬 앱하고 이 코리에이션 앱의 특징은 맨 마지막에 보니까는 주어진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은 너의 초이스로 에세이를 써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alState 애플리케이션이죠. CalState 애플리케이션은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는 모든 주립대학들, 즉 CalState University of LA, Long Beach, Northridge 그런 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ate Universities, 샌디에고 State 아니면은 여기에는 샌호제 State 이러한 State University들이 CalState 이 University 애플리케이션을 씁니다. 이 CalState 애플리케이션은 에세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은 지금 11월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지금 11학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college 리스트를 지금 작성해야 될 때인데 할 때 보면 되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죠. Far reach, reach, target 그리고 safety. 대부분의 학생들 보게 되면은 safety에다가 이 CalState나 아니면 State University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State University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ivate application 혹은 independent appli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MIT와 같은 대학을 보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에세이를 이렇게 5개 정도 써야 되는데 two short essay 한 100자 정도, 그 다음에 three longer essays 한 200에서 250자 해가지고서 essay requirement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사립대를 보게 되면은 이게 common application이나 아니면은 coalition application에 그 하나씩 쓰는 에세이뿐만이 아니라 supplemental essay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대학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질문들을 주게 되면서 그 에세이를 써라라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대개 require 안 하는 대학도 있고요. 근데 11개까지 require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스탠포드가 11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0에서 11까지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그 수는, 그러니까 word count는 한 25자서부터 해가지고서 150인가 200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당연히 뉴스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한 10개 정도 프라이빗을 이렇게 원서를 내겠다 이렇게 해보면은요. 유스에 내야 될 게 4개. 그리고 프라이빗 쪽에서 코올리션에 하나, 카먼앱에 하나. 그럼 벌써 이게 그렇죠. 6개가 됐죠. 6개 에세이에 서플리멘터까지 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20개, 30개 이 정도를 써야 될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니어가 돼가지고 원서를 준비한다고 그랬었을 적에 너무 막판에 가서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막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지금 빠른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원서를 준비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 필요한 거 거기를 먼저 준비를 한 6월 그럴 때까지 하고 7월부터 해가지고서 원서 그 에세이를 쓰게 하는 거 이게 너무 좋죠. 이게 우리 엘리트가 갖고 있는 College Application Service Program 이게 되는데, 자, Supplemental Essay를 보게 되었을 적에 어느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 Y 에세이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Y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왜 우리 대학에 오기를 원하니 그 이유를 좀 이렇게 말해봐라 이거예요. 이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어떤 대학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대학에 이 지망하는 전공 과목 있지 않습니까? 전공이 있는데 바이올로지라 그러면은 바이올로지 디파트먼트 가서 먼저 이렇게 좀 보세요. 보시고 그 디파트먼에 뭐 특출난 프로그램이 있는가, 아니면 거기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가 하는 거를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Y 에세이를 쓰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개 학생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 쓰게 되는데 서플리멘털 에세이 가운데에서 이 Y 에세이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다음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는 그 면인데요. 뭐 당연히 GPA 아까 말씀드렸고요. 테스트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하는 거. 어저께 신문 보니까는 그 LA 타임스의 UC가 이제 그 SAT, ACT 이거를 옵셔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옵셔널이라고 하는 거는 참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옵셔널이 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안 봐 이게 아니라 점수를 집어넣어 주면은 우리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나 이 학생들이 이거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AP도 그렇고요, SAT 서브젝트도 require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아까는 뭐그 Math 2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지만은 근데 옵셔널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그러니까 유세대가 어플리케이션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었을 적에 입학률 혹은 입학되는 그런 과정을 또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보게 되면은요, 확실히 SAT, AP, SAT subject test 점수들이 높은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UC에서 테스트를 옵셔널 했다 하는 걸 딱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 SAT는 ACT를 준비를 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점수가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xtracurricular activity 리스트하는 거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8월부터 제가 아이들 원서를 봐주거든요. 이 원서 봐준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하고 원투원으로 앉아가지고서는 실제적으로 이 원서를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하는데 액티비티 리스팅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액티비티들이 쭉 있는데 그냥 리스팅만 하면 되는데 그냥 리스팅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전문적인 그런 어떤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챌린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액티비티를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할 건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UC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아마 120자인가 150자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부터 500 캐릭터를 줘버렸습니다. 500 캐릭터를 주면서 뭐를 했는지 적어라. 또 500 캐릭터를 주면서 네가 있었던 그 이 클럽이나 오거니제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저희 학생들 UC 앱을 이렇게 봐주면서 이 액티비티가 없는 애들 때문에 이거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카모넷 같은 경우는 150자를 주면서 디스크라이브를 해봐라. 그리고 코올리션 앱 같은 경우는 255자를 주면서 디스크라이브 해봐라 그러는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이건 진짜 중구난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빌들이 읽다 보면 짜증이 나요.
왜냐면 이게 어떤 일관성이 없거나 너무 막 그냥 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을 쓴다, 만든다고 했었을 적에 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읽으면서도 이렇게 원서 읽는 사람이 좀 쉽게, 편안하게, 확실히 이 원서를 통해서 뭔가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근데 이게 학생들이 하게 되면은 그게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그런 기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MI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액츄얼 커리큘럼을 보게 됐을 적에 MIT가 재밌는 문구를 올려놨었습니다. 웹사이트에 있었는데, 액티비티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임프레스를 주기 위해서 하는 액티비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게 something that you like to do, something that you are passionate about.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물론 이게 조금 좀 말에 적용은 있겠죠. 왜냐면 학생들이 뭘 할지도 모르겠고, 너 패션 뭐니?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몰라요. 이렇게 나오는데 패션과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뭐 1년 한 건 아니겠죠. 보게 되면은 좀 오랜 기간 동안에 그걸 한 게 있으면 이게 너무 좋다라는. 그러니까 이 원서를 작성한다고 그랬었을 적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패키지가 되면 안 된다는.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꾸만 그 자녀들을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로 만들려고 해요. 그 하버드도 그렇고 예일도 그렇고 스탠포드도 그렇고 전부 다 패키지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이건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MIT에서 얘기하는 게 두 번째로 보시면 재밌습니다. Clones of the ideal MIT student. 이 말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MIT 들어가는 학생들 보게 됐을 적에 뭐 성적이 4.7, 4.8 그리고 SAT에 800점 이거를 너무 생각한다는 그거를 복사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MIT. 그러지 말고 우리가 너희들의 원서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는 네가 네 자신이 된 거를 보고 싶다. 네가 누구냐라는 거죠. What kind of person you are? What kind of things did you do? 이 보기를 원하는 거지. 막 규격에 맞춰가지고서는 4.8 GPA, 1600점 SAT 이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원서답지 않더라고요.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straight A student 그리고 perfect SAT 스코어들을 65% 리젝트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공부벌레, 공부 머신을 만을 원한다라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인격체를 원한다. 우리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니까는 공부만 시켜가지고서 이 고등학교 과정을 뛰어나게 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대학 원서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대학 원서 전체를 보게 되었을 적에 두 가지 제일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거를 여러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뭐 GPA가 될 수도 있겠고,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액티비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authenticity.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이 authenticity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 원서가 얼마만큼 진정성입니다.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많이 한 게 이게 진짜인가? 진짜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 학생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 보여줘야 돼요. 근데 많이 한 거는 같은데 많이만 했어. 근데 내가 읽었을 때는 별다른 게 없어. 그러면은 그냥 많이 한 걸로만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원서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paper and words 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플리케이션 비디오가 읽게 되면서 뭔가 자신의 어텐션을 확 잡아 끌어줄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 그게 authenticity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4년을 살게 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내가 이 대학 원서를 통해서 프레젠트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내가 산 그 삶을 표현해 주는 거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standing out application이라는 거예요. 그 authenticity, 이 진정성, originality 이게 얼마만큼인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에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에세이가 GPA를 능가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GPA, 테스트가 다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었을 적에 에세이가 차지하는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왜 그런가? 이것 때문에. 에세이는 나에게 주어진 공간입니다. 무슨 공간인가 하면은
내가 죄송합니다. 성적이나 점수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지 못한 것을 에세이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공간을 가지고 내가 겪었던 무언가를 이 어플리케이션 리더나 아니면 대학하고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advocate, 변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부모님들 가운데 속상하시는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10학년 때 1학기 성적이 완전히 그냥 깡그리 망해버렸어. 그러다 이걸 보니까 얘는 유시각이 글렀네. 막 이제 막 압박을 주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그 한 학기를 망쳤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학생이 유시를 못 갈 건가? 그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과 점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리드하는 사람들은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지 리젝트를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원서 있는 사람이 내가 이번에 고용되면은 나는 학생을 이만큼 숫자를 리젝트하기 위해서 여기 있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학생들이 그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었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게 원서 읽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서 나의 어떤 상황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니면 변호를 하고 그걸 쉐어한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업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요. 이 백업 에비던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와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10학년 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한 세메스터도 아니고 entire year가 망해버렸어요. 왜? 게임을 너무 많이 플레이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서는 공부 못했던 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공부만 막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리고 딱 보게 되니까는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를 느껴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내가 체험했던 거, 내가 깨달았던 거를 에세이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UC 같은 경우는 그게 education barrier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lifetime challenge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가 너무 중요한 게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이 성적이나 아니면은 테스트스코어로 다 보이지 못한 나라고 하는 자신을 마음껏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에세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부모님들은 혹은 선생님들은 학생을 혹은 내 자녀를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점수와 성적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러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을 잘 받고 좋으면은 오냐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야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 왜 그러니.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아시잖아요. 인생의 전부가 이게 성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부가 이게 시험 성적이 아니거든요. 물론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그노하는 건 아니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자신, 내가 누군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 임프레션을 받기 원하는 거는 너가 너된 you being you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저 고등학교 4년 살면서 어떤 패션을 갖고 살았느냐, 어떻게 이 4년을 살았느냐. 만약에 이 4년 사는 동안에 아니면 16년을 사는 동안에 너의 삶에 이 나누진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창피해가지고서 말 못할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는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니? 뭐 심퍼타이즈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그러한 경우를 어떻게 이겼는지 이거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Don't be afraid of failures and mistakes. 부모님들은 너무 싫어하죠. 조금만 실수 있어도 막 뭐라 그러시고 failure, 그 있으면 진짜 인생 완전히 그냥 낙오자 되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른된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자,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데 우리를 우리로 만들어준 게 모든 게 잘 됐었을 때였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은 인생 가운데 실패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와 어려움 혹은 실패와 실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게 있으니까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실패와 실수로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아이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개혁적인 삶, 혁신적인 삶 이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시간상으로 제가 더 많은 것들 좀 하고 싶은데 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starting point and ending point.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했든지 시작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starting point와 ending point를 보게 됐을 때 중요한 거는 progress, 그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achievemen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대학 원서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standing out application, awesome application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potential, 여러분 잠재력입니다. 많은 학생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 제가 아마 1년에 한 6, 700명 만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근데 이 학생들을 보게 되면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본인들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거는 잠재력을 나타내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도달해야지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항상 아이들을 보듬어 안으면서 그 세이프티 존에서만 키우시겠다라고 한다면은 포텐셜을 볼 수 있을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 실수하는 것도 좀 허락을 해주셔야 되고 실패했을 적에는 실패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인크리지를 할 수 있는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GPA 4.5, 1500점 SAT 이 학생들이 다 UCLA, UCA, 버클리 가는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 특별히 차세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결핍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차세대를 보는 그런 시각에서 나오는 건데 아이들이 세계관이 없어요. 물론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높은 거지만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관념이지만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보는 관점이 뭐냐?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이냐?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이냐?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성적과 점수만을 가지고 이 아이의 세계관을 내가 정의를 내려버리겠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아니죠. 왜? 내 아이는 이 학생은 점수보다 훨씬 더 낫고 이 시험 성적, GPA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G 다 싫어하시잖아요. G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끓는 주전자 이거 보시면서 뭐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또 막 치는 번개 이거 보면서 여러분 저거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었을 적에 G를 봤던 한 사람, 끓는 주전자를 봤던 한 사람, 그리고 번개를 봤던 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별거 아니었는데. 그들이 그거를 보는 가치관이 그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G 누구였겠습니까? 미키 마우스,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 G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마스코트가 되는 미키 마우스 이거를 준 거죠. 아이들의 소망. 그렇죠? 끓는 주전자 이것은 제임스 와트입니다. 스팀 엔진. 물 끓는 것을 보고 거기서 스팀 엔진을 발명을 하게 돼요. 번개 치는 거 아무 때나 보고 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번개 치는 거를 보게 되면서 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잠재력이 갖고 있는 엄청난 가치관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는 성적과 점수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끔 이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사람처럼 할 수 있게끔 테두리를 만들어준다 아니면은 그 마당을 만들어준다 이게 필요한데 이러한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나를 보는 시각 그리고 세상과 세계를 보는 시각 이거를 디벨롭 시켜줘야 되는 건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여러분 하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가질 수 있고 아니면은 디벨롭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조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빨리 제가 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이제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2000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을 가서 이렇게 가게 됐던 그 동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저 아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가서 프로젝트를 프레젠트 하려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근데 그분이 왜 그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됐었냐면은 아, LA 타임스를 읽는데 거기에 아프가니스탄 여성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는 아이를 낳은 여성들 가운데 25%가 이 malnutrition을 죽는 영양실조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여러분 네슬리라고 하는 컴퍼니 아시죠? 이 컴퍼니. 그 네슬리의 infant nutrition 즉 영아 그 이 nutrition 그 건강식 그 디파트먼트의 디렉터였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아리글이 눈에 들어오죠. 그분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해가지고서는 이 디렉터까지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대학을 마치시고 미국에 와서 마스터하고 PhD를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서는 네슬리의 디렉터리를 하시는데 그 기사를 봐가지고 한 6개월을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이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드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프가니스탄이 18개 주였었거든요. 그 18개 주에다가 다 보냈어요. 했는데 그때 한 주에서 이분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는 프레젠트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었던 그 프레젠트 했던 것은 소이빈으로 말미암아서 여성들, 즉 영양실조로 죽는 이 여성들 혹은 그 국민들을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때 한참 테러리스트로 말미암아가지고서 오피움 이거를 이 농민들이 재배라가 돈을 벌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소이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박사님이 그분들 모였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이빈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안 난다. 이걸 수입하면 안 되니까는 이 안에서 나라 안에서 이거를 재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다들 고개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해봤었어요. 근데 100%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컨빅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겼습니다. 그래도 해보게 해달라. 해가지고는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소이빈을 재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100% 성공이었었어요. 이거야말로 기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연방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합류해서 두 사람 더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때 그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18개 주에서 2명씩 나와가지고 참석하게 되는데 36명이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다 동의를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이걸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7일인데 뭐 이건 완전히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나와가지고서는 필드에서 이 그 농작하는 것도 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매일 밤마다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리뷰 세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4명이서 모여가지고 리뷰를 하는데 수요일 날 갑자기 이 박사님이 중단을 시킵니다. 미팅을. 그리고 묻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 우리는 이따가 이 프로젝트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였었거든요. 아니 박사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근데 그분 말씀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분의 이 프로젝트를 관심을 가졌을까? 그 다음에 그분이 한마디로 답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이 깨우침이 있었어요. 느낌이었어요. 그분 말씀하시는 게 네슬리 한마디였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런 말이면서 눈을 팍 뜨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뭐였었는가? 이게 교육의 힘이다. 이게 교육의 힘이다. 뭐가 교육의 힘이었는가?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와서 이 마스터와 PhD를 해가지고 네슬이라고는 거구의 그 엔터프라이즈에서 지금 이 디파트먼트 디렉터로 일을 하다가 LA 탐스를 봤는데 지금 이 여성들이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걸 보게 됐을 적에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분야의 그 지식과 기술로 말미암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컨빅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연구를 해가지고 프레젠트를 했는데 이게 지금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내가 대학 과정을 통해서, 내가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이 학식을 갖게 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까 하는 것 이거 모른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이 대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뭐 수양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좀 많이 이렇게 이 연설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부터 에듀케이션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공부의 힘이다. 이게
교육의 힘이다. 너희가 진짜 너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느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정말 살고 싶느냐. 그랬을 적에 배워라. 최선을 다해서 배워라. 무슨 일이 어떤 역경과 어떤 뭐가 있다 하더라도 가서 배워라. 배울 때까지 배우고 올라갈 때까지 가봐라. 그래서 이 박사님처럼 그러한 기회가 됐을 적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거기서 십수년간을 일을 했습니다. 십수년간을 아프가니스탄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몇 명의 목숨을 살렸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게 한 사람이 교육의 힘을 보여준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의 자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를 보게 되었을 적에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뒤처질 수가 있어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의 전부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건 그런 학생도 있다고 했을 적에 You do not give up.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라라는 거죠. 끝까지. 여기에서 그 지구력이 나타나고 인내력이 나타나고 하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함께 가주시는 거고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주실 건데 그 대학원서를 보게 되면은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 엘리트가 있습니다. 엘리트 원장님들 보게 되면은 정말 학생들 케어를 하십니다. 케어를 하시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앞날을 보게 되면서 어떠한 아이가 될 수 있을지 이거를 보면서 도와주는 데 열정을 붓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학원서를 준비해야 될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10학년, 9학년 학생들이 있을 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성적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 아이가 어떻게 어떠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지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세이에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끝까지 들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